수학 고민 해결하고 신나게 도움닫기. 점프. 네, 1대1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키워내 드리고 있는 수다학입니다. 자, 오늘은요. 네. 태어나서 정말 처음으로 겪어보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길래? 그러게요. 과연 어떠한 것이길래 이렇게도 힘들게 하는 것인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이것. 오늘의 단어는 바로 아하. 분수와 소수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면 참 낯설만하죠, 이 친구들이. 예. 아니 근데 뭐 분수도 분수인데 소수면은 0.1, 0.2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3학년 때 배웠었나? 저희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걸 좀 배우는데 그랬구나. 뭐 좋습니다. 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한테는 네. 분수 여왕 소수 공주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 등장하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바로 해결되지, 깔끔하게.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김누리 선생님, 김수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이 분수와 소수를 이거 함께 이해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요. 대표적인 예로 올림픽을 보면 네. 1,000분의 1초 차이로 승패가 갈립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지. 분수는 뭐 말로 하지만 기록은 어때요? 뭐 10.954초 이렇게 소수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분수랑 소수가 짝꿍이 많네요,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개념으로 좀 이제 이해를 해야만. 네, 같은 집안 애들이에요. 숫자 돌림이잖아요. 집안 애들이 머리들이 좋네요. 그러네요. 예. 성공한 집안이야? 네, 그동안 이제 자연수에만 익숙해져 있던 친구들이 처음으로 분수와 소수를 접하게 되면 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등 분수와 소수에 대한 연관성까지 익혀야 하니까 어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재미있는 학습법이 아주 많은 단원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그걸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수와 소수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익혀야 네. 고학년 때 분수와 소수의 사칙, 연산, 그리고 혼합 계산을 문제없이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학교에 가면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소인수, 분해, 순환소수, 무리수와 제곱분 이런 것들을 익히게 되고요. 또 고등학교에 가면 복소수, 집합과 명제 등을 이해하는 데 초석이 됩니다.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꼭 해야 하는 과목인 게 분명하죠. 아, 이게 그 단원 제목만 들었는데도 네네네. 벌써부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의지가 막 뿜뿜 샘솟게 만들어주고 오셨죠. 그럼요. 네. 분수와 소수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으로 나누게 되는 갈림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원입니다. 이야. 그래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 네네. 그 방법이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야, 기대됩니다. 분수와 소수. 저희가 생각해도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참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초등학교 3학년 서하린 학생을 만나 보겠습니다. 자, 할인이네요. 피아노도 있고요. 반가워, 할인이. 뭐 하고 있나요? 공부하나? 표정이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밝아요. 즐거운데요? 공부하는데 이렇게. 책이네. 독서 중이네. 학습 만화. 책이 흠뻑 빠져서 즐겁게 읽고 있네요. 그러네요. 할인이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정말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그러네. 국어같이 책 읽는 거는 좋아하는데 수학같이 문제 푸는 건 너무 싫어하니까 수학도 좀 국어처럼 재미있게 좀 풀어가서 초등학교 지금은 저학년이지만 고학년이 됐을 때 수학을 좀 즐기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자, 엄마 앞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죠. 일단 뭐 자세 좋고요. 지금까지 봤던 학생들의 어떤 느낌으로 따지면 굉장히 상위 클래스의 집중력을. 그렇죠. 작까지 되고, 작까지 되고 반듯하게 잘 푸네요. 그러네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 엄마 눈치 한번 슬쩍 봤어요. 제가 저 눈빛 잘 알거든요. 네. 꽁꽁이가 있단 말이지. 뭐예요? 만화책. 숨겨놨어.
왜 눈치를 보나 했는데 수학 문제 밑에 책을 놔뒀네요. 아, 근데 딱 걸렸어요. 아, 딱 걸렸어. 엄마 표정 좀 보세요. 하린아. 아이고, 딱 걸려버렸어. 너무 아, 친하게 봤어. 아직 스킬이 좀 부족하네. 너무 들었어, 책을. 네, 아, 또 눈치 보죠? 또 봅니다. 또 봅니다. 또 봅니다. 이번에 좀 대놓고 보는데요?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재미있으려고 그냥 중간중간에 책 보는 거예요. 그렇지. 거의 안 풀었는데요. 풀 시도조차 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아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인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소수랑 분수가 짝꿍이니까 그 부분이 잘 넘어가야 그 다음 학기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보고는 있어요. 일단 이해는 됩니다. 네네네.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학습 만화 볼 땐 재밌거든. 재밌지. 난 재밌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많이 뭐 했던 행동이 아닌가. 아, 저도 많이 했죠. 이게 책 속에 이렇게 했다가 갖고 와 그러면 그대로 선생님 가르쳐. 그렇죠.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는 버티는 걸로. 그렇죠.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렵고 힘든 수학 공부를 하다가 지치면 책을 읽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엄마 몰래 책을 본다니. 어.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이 바라는 모습일 것도 같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뭐 휴대폰으로 저기 영상을 본다던가 그렇지. 뭐 이게 아니라 딴짓할 수도 있는데. 책을 보는 거니까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요. 이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수학에 흥미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제 제가 만나고 왔잖아요. 하린이는 이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명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분야는 덜 접하다 보니까 개념 이해에 대한 결손이 일어나고 개념 이해가 어려우니까 문제가 어려워지고 어려우니까 또 안 보게 되고 안 보니까 또 결손이 일어나고 이게 악순환이 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하린이는 이제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만 해주면은 제발 공부 좀 하지 마라 해도 열심히 할 거라는 엄마 생각이 몰래 듭니다. 막 공부를 하는 거야. 아. 저는 어머님이 하린이와 이렇게 등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네네. 차라리 하린이와 마주 보면서 아하. 가끔 하린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감과 흥미를 잃은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수다학을 아주 잘 찾아왔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아까 그 문제지에 이렇게 그 빈 공간이 워낙 많았던 걸 봤기 때문에 네. 사전 테스트 결과 굉장히 불안해요. 아, 그러네요.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지금. 일단 사전 테스트 결과를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하. 보시면요. 네 문제 중에서 세 문제를 어려워서 이제 별표를 별이 했어요. 많이 떴네요. 네. 분수와 소수의 개념이 잡혀 있지 않고 그리고 분수와 소수의 호환까지 제대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풀려는 시도 자체가 없는 지금 문제들도. 아니 뭐 일단 제대로 쓴 게 본인 초등학교랑 이름밖에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듣기로는 하린이가 뭐 국어, 책 읽기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럼 오히려 서술형 문제 같은 게 나왔을 때 뭐 풀어보려고 하지 않나요? 국어를 좋아하면? 어머, 엄청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야, 날카로운 적이 별로 없는데. 항상 뭉툭했거든요. 예, 예. 네. 국어와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하린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논리적인 이유하고 스토리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그런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술형 문제는 사실 수식을 간단히 말로만 풀어놓은 것일 뿐 이제 일반 수식으로 가득 찬 수학 문제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력을 못 느끼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린이에게는 이렇게 수학적인 개념들에 대한 스토리를 알려준다거나 또는 이제 논리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추억을 이제 갖도록 해주면 이렇게 흥미를 끌게 되고 굉장히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제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걸 제가 하고 온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하린이와 우리 분수 여왕, 소수 여왕, 여왕. 네, 우리 김누리 선생님의 1대1 맞춤 학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왕님이 만났습니다. 행차하셨습니다. 하린아, 우리 분수하고 소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분수는 뭐지?
분수는 여러 개로 나눈 것들 중에 몇 개인지를 표현하는 게 분수야. 4분의 1은 몇 개로 나누어 4개로 나눈 것 중에 1개를 분수로 나타내는 거야. 역할극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보고 분수를 눈으로 만들어보면서 분수가 이거구나 개념을 더 잘 익혀볼 거야. 역할극을 지금부터 해볼까요? 1650년이요. 1650년까지 갔어요? 역할극으로 이제 분수 개념부터 차근차근 짚어주는 겁니다. 역할극 재밌겠다. 기대가 되는데요.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과 풍요로운 땅이 있었지. 그래서 농사가 엄청 잘 됐던 거야.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려니 고민에 빠졌지. 사람들 명수만큼 딱딱 떨어지면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데 딱딱 떨어지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분수가 생긴 거겠네요? 야, 너무 똑똑해. 이런 방법이? 정말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아는군요. 지금 이제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오가는 수학자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안경을 쓴 이제 수학자 역할이고요. 야. 하린이가 저를 따라온 제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분수가 처음 생긴 곳, 고대 이집트로 간 거예요. 그 분수는 정말 공평하게 농산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상황을 말하면서 이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제자에게. 자, 그러면 여기 눈앞에 보인 것을 보아라. 무엇이 있느냐? 접시 4개와 식빵 3개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션은 식빵 3장을 4개의 접시에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 넣는 것이다. 몰입이 되는데요. 아, 어떻게? 빵을 잘나요? 2분의 1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2분의 1로? 일단 그래도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졌어요. 예. 흥미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2분의 1로 나눠서 지금 6개가 되잖아요. 바로 거침없이 빵을 나눈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오. 또 이거를 이것도 또 2분의 1로 나눠. 아니요. 4개로 나눌 거예요. 저거를 4개로 나누는 걸 생각해냈어. 오. 우와.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를 넣으면 됩니다. 잘했다. 그래, 맞아. 야, 맞아 이거야. 아니 이럴 수가. 표정 보세요. 표정 보세요. 진짜 진정한 메소드 연기를 하고 계세요. 오. 진짜 놀라셨나 본데? 3개의 식빵을 4개의 접시에 공평하게 나누었구나. 자, 그렇다면 접시 하나에는 몇 개의 빵이 들어있지? 2분의 1인 식빵 하나와 4분의 1인 식빵 하나가 있습니다. 맞았어. 그래 맞아. 우와, 되게 잘한다. 빵을 현실로 돌아오신 건가요? 이렇게 2분의 그렇지. 1로 하나를 2개로 2분의 나누면 이렇게 나누- 자, 하린이가 들고 있는 건 2분의 1, 선생님이 들고 있는 것도 2분의 1. 또 가져오세요. 4분의 1 2개를 가져오면 자, 빵이 1이었는데 몇 개로 나눴죠? 4개로 나누어졌어요. 어머, 대답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 짠, 얘는 4개 중에 몇 개죠? 4분의 3입니다. 맞았어요. 분수의 개념을 벌써 이해를 했는데요. 오. 맞아요. 4개 중에 3개. 4분의 1이 3개 모여서 4분의 3이 됐어요. 우와! 우리 이렇게 식빵을 가지고 2분의 1과 4분의 1을 만들어서 실제로 분수를 만들어 보는 놀이를 했어요. 어때요? 분수를 더 잘 알게 된 느낌이에요. 귀여워, 귀여워. 2분의 1 말로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식빵을 쓱쓱쓱쓱쓱쓱 썰어보고 하다 보면 훨씬 오랫동안 잘 기억하게 될 거예요. 이따가 이 빵 선생님이랑 같이 잘 나눠 먹자. 네. 야. 아니, 역할극이 이게 뭐 준비를 뭘 많이 해야 되고 막 거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린이가 좀 주도를 하게끔 이렇게 해서 그렇죠. 본인이 좀 설명도 하게끔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선생님이 하신 건 안경 쓴 거밖에 없어요. 나는 그 식빵
마지막에 하나 남은 거 그 4개로 딱 나누는데 약간 소름 끼칠 뻔했어요. 맞아. 해냈어. 이게 되네요.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접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유도하니까 순식간에 이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린이 표정이 만화책 읽을 때보다 한층 더 밝고 또 생기가 있어 보였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집중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분수의 개념을 이해하게 된 모습을 보니까 네. 매우 인상적입니다. 좋아할 만한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상황극을 해보는 것은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니 일단 이렇게 하린이가 좀 적극성을 좀 띠게 되고 네. 또 자신감을 좀 회복하게 된다는 거. 이건 굉장히 뭐 일단 지금 너무너무 반가운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 스텝을 다음 스텝은 네. 분수와 소수의 이 연관성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진짜 알토란 같은 놀이가 너무 많아서 진짜 이것만 모아서 진짜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카드들을 이용해서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하기 놀이를 해볼 거야. 자, 선생님이 분수 카드와 소수 카드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소수나 분수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선택했죠? 자, 읽어봐요. 0.3. 0.3이에요. 분수 중에 이 0.3과 똑같은 크기의 분수가 있어요. 자, 찾을 수 있나요? 찾았네. 찾았다. 그러면 같은지를 어떻게 알지? 색종이로 보여줄래요? 10분의 3은 한 덩어리를 몇 개로 나눈 것 중에 10개로 나눈 것 중에 3개. 3개죠. 어쩜 저렇게 많이 예쁘게 하지? 그러면 이 색종이를 똑같이 10조각으로 만들어 보면 돼요. 반으로 똑같이 정교하게. 열조각을 직접 내보는 거죠? 분수를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신 네네. 스스로. 그렇죠. 10개. 똑같이 10개로 네, 잘 양쪽에 5개씩. 접었습니다. 자, 이제 직접 잘라보면서. 집중했어요. 여기에서 10분의 3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정답! 이번에는 0.3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0.3은 몇 개로 나눈 것 중에 10개로 나눈 것 중에 3개. 그래, 맞아. 0.1이 3개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똑같이 반으로 접고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색종이로 지금 0.3을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것도 역할극인가요, 혹시? 약간 말투가. 예. 몸에 배신 것 같은데. 약간 늘 역할극이신가요, 혹시? 오늘은 여기 수다학 역할극이시고. 자, 0.3은 10개로 나눈 것 중에 몇 개? 3개. 맞았습니다.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0.1이죠. 0.1이 하나, 0.12, 둘, 그리고 셋. 셋. 그러면 비교해 볼까요? 파란색 색종이와 초록색 색종이의 크기가 어때요? 크기가 똑같아요. 같아요. 직접 색종이로 오려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보고 네. 비교해보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분수와 소수의 개념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분의 3과 0.3은 똑같은 거네요.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분수 카드랑 소수 카드를 이용해서 색종이로 표현해보고 또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분수 카드랑 소수 카드를 붙인 다음에 그만큼의 색종이를 오린 거를 붙여놓고 멋지게 문에다가 장식해놓고 수시로 보면 아하, 분수하고 소수하고 어떤 크기가 같은지 그리고 대략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러고 나서 가고 나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알려주고 오신 건데 수학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그냥 학습 만화 읽을래요, 책 읽을래요 이런 느낌이 지금 없어요. 완전히 뭐
엄청 몰입해서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게 따라오는데요. 그렇죠. 간단히 색종이를 이용해봤는데 이렇게만 해도 쉽게 이해하고 굉장히 재밌어하죠. 이렇게 학습법만 조금 바꿔줘도 금방 흥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야, 아까 우리 김수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단원이 굉장히 재미난 학습법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또 어떤 거를 만약에 가셨다면? 저는 할인이의 최대 감심사를 이용해서 네. 수학이 재밌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최대 관심사면은 뭐 아까 책 좋아하던데요. 책. 네, 책. 맞죠. 특히 할인이처럼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 관련 책들을 같이 읽어보면서 개념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책을 읽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책을 읽고 나서 감상평을 같이 나누면서 아이가 직접 설명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수가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분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걸 직접 설명하고 또 대화하면서 아이가 개념을 더욱 확실히 다질 수 있겠죠. 네. 아니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자신감도 지금 뭐 엄청난 회복을 한 것 같고 개념 정리 자체도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최종 테스트가 너무 기대가 된단 말이죠. 그렇지. 오늘은 좀 이제 기대가 돼요. 지금, 걱정이 안 돼. 네, 결과를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확인 평가 문제 한번 풀어볼까? 네. 자, 곧잘 풀고 있습니다. 자, 별표가 없어요. 자, 별이 없어요. 별이 뜨지 않았어요. 와, 좋아요. 어떻게 됐나요? 다 맞았어요. 야, 해냈다. 재밌었고 분수를 더 잘 알게 된 느낌이었어요. 소수도 좀 더 쉬워진 느낌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가르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가르치는데 놀이를 하면서 해주니까 그냥 우리가 스펀지에 흡수되듯이 아이가 흡수되는 것 같아서 조금 쉽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그 문제를 또 풀었을 때 해결하는 게 또 빨리빨리 습득해지는 거 보니까 아 엄마도 좀 놀이를 하면서 가르쳐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저희가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네. 스펀지에 흡수하듯이 정말 싹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이게 너무너무 그리고 나도 이제 놀이로 함께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참 진짜 보람이 있네요. 정말 뿌듯하네요. 네. 그리고 엄마들이 이렇게 이제 선생님 우리 아이 이제 초등 고학년인데 어떻게 지도하죠? 이런 방법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나온 방법은 이제 고학년까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분 개념이 나온다. 이제 굉장히 어려워들 하거든요. 네. 통분이 왜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들을 미리 조사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역할놀이 대본을 함께 만드는 거예요. 대본을? 그래서 그 대본을 준비하고 읽고 연습하다 보면 그 설명을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 직접 구현까지 하고 보면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하. 자, 할인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도 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상에서 분수와 소수의 쓰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리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엄마와 함께 같이 찾아보면서 개념을 익히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키나 몸무게 잴 때 네.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135.5cm, 뭐 네, 네. 40.7kg 이렇게 소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또 100m 달리기의 기록을 잴 때도 16.35초, 그렇지. 뭐 17.01초 등의 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크기로 나누어져 있는 피자나 또 케이크 조각을 6분의 1, 또 4분의 2 등의 분수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또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 이런 비율의 표현에서도 분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사용되는 분수와 소수의 쓰임을 찾아보면서 네. 개념을 공부한다면 좀 더 쉽고 또 재미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네. 간단히 실과 가위만을 이용해서도 소수와 분수 개념을 익힐 수 있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실을 예를 들면 10cm 정도 자른 후에 네. 이 실의 0.4만큼을 잘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실을 10토막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는 거예요. 10번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종이 접듯이 10번 감으면 요만큼이 그 10조각이 한 토막이 그렇죠. 된다는 걸 알겠죠. 네. 그러면 0.4는 이것이 몇 번,
네 번 번 있는 나오는구나. 요 길이만큼이 0.4야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10분의 3 정도 해당하는 거를 한번 잘라봐. 그래서 잘라보고 비교해 보면서 이제 감각을 익히는 거죠. 그래요. 야, 피자 한 판 8조각 중에 3조각을 먹었어. 8분의 3을 먹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뭐 어차피 뭐 필근이 한 판 다 먹으니까. 그럼 말아서 먹죠. 예, 뭐 말아서 한 번에. 예, 피자 가지고는 어차피 의미가 그렇죠. 없겠습니다만. 왜 잘라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어차피 그냥 10분의 10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정리는 좀 잘해서 네. 친구들한테 알려줄 수는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뭐 제가 뭐 피자는 안 나눠 먹지만 네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를 잘해가지고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식은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제가 열심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크니의 점프로트 점프 점프. 3학년 친구들이 처음 만나는 분수와 소수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빵 3조각을 4접시에 똑같이 나누어 보렴. 역할극으로 이해하기. 색종이를 똑같이 나누고 분수와 소수로 표현하기. 재미있는 수학 만화책을 읽고 설명해보기. 일상 속 분수와 소수를 사용하는 상황 찾기로 분수와 소수 이해 완료! 네, 뭐 학부모님들께 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지금 내 아이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요,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한 번씩은 맞아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면 금방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솔루션을 가져올 때 최대한 아이가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제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놀이를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네. 그게 단순한 것 같아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 재미가 흥미로 이어지거든요. 재미가 있어야 아이가 수학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꾸준한 힘이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할인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이 그 어떠한 학습법보다도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 네. 뭐 방금 전까지 수학이 재미없어요, 책 볼래요 이랬던 할인이가 그냥 눈이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 문제도 다 맞고 네,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또 깨닫게 되네요. 우리 아이가 재미있게 하고 있는지 이거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1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들 아래에 나가는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 분수공주, 소수여왕 등등 우리 인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방송뿐만이 아니고요.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김누리 선생님, 김수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유익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